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대칭 이동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자, 대칭 이동은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 여기다 대칭해봐.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겠죠. 이런 걸 하는 거고,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히 점에 대한 이동은 조금 쉬워요. 알겠죠?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x, y라는 점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요, x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y 값만 바뀌고 됩니다. 이게 x축 대칭. y축 대칭이요, x만 바뀌고 y는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x, y. 원점 대칭이요, 얘 했다가 얘로 넘어가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점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쉽잖아요, 그쵸?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오케이. 부호 바뀌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직선 y는 x에 대한 거 하나 별표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에 x, y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y, x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2, 3이었으면 3, 2가 된다는 얘기야.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는 x, y를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 아직 하나 더 안 나온 게 있는데,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좀 없어졌는데 하나 그냥 알아두시면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는 거. 그러면은 x, y가 자, y, x로 바뀌는데 부호까지 바뀝니다.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오케이. 자, x축 대칭하면은 y 바뀌고, y축 대칭하면은 x 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하면은 둘 다 바뀌고,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은 x랑 y랑 자리가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걸 하면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뒤에서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형을 나타내는 거, 그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 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증명할 그게 딱히 크게 없어요. 이따 요거 y는 x에 대해서 하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도형의 대칭 이동. 똑같이 f, x, 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을 x축, 이번엔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 이렇게 대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볼게요. f, x, y는 점은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f 이렇게 x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도형이어도 쓱, 자, 크게 볼게요. 도형이어도 x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y 값만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얘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여러분, x축 대칭일 때 y 대신 마이너스 y입니다. 아까 평행이동도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했듯이 얘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y축에 대한 대칭이동도 우선 그림으로 봤을 때도 x만 변하니까 똑같이 함수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원점도 원점에 대입하면 대칭하면은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당연히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해준 대로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신 넣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뒤에서 간단하게 증명해 볼 거예요. 알겠지?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을 대칭 이동하여 바꾸면 x축에 이용하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 y축은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둘 다 바꿔. y는 x, x랑 y를 바꿔. 이것만 해볼게요. x랑 y를 바꾼다는 게 이 y까지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얘가 원래는 x 더하기 2y 곱하기 2까지 써줄게요. 곱하기 y 더하기 3은 0이었잖아요. y랑 x를 바꾼다는 게 얘를 그냥 y, 얘를 x로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여기서 한 번만 더 갈게요. 우리 아까부터 배웠던 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면은 우선은 y 빼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에서 부호까지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플러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y는 x에 대한 점의 이동만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증명 과정이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자, 1번. 뭘 이용할 거냐면요. 중점이 요 y는 x를 지난다. 이거 하나랑 2번.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 그래서 자, 1번. p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완벽히 똑같이 이동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고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 점, 빨간 점을 a라고 두면은 얘는 여기 선생님 그린 겁니다. 빨간 거.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얘가 어딜 지난다? y는 x를 지난다. 그래서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은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없애주면은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은 얘 넘어왔고 얘 넘어가니까 y 빼기 x 요거 하나 나옵니다. 관계식이 1번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 2번 관계식을 보면은 근데 그거의 기울기가 y는 x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해주면은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기울기고요. 얘랑 1이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한번 싹 정리해주면은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이거 넘겨주면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빼기 y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돼요. 연립을 해주면 얘 넘기면은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빼기 y 더해볼게요. 으차. 더하면 앞에 거 살아남고 2x 프라임 없어지고 는 마이너스 2 x가 되네. 더하면 y 없어지고 잘 썼나? 얘가 넘어갔고 이거 x 더하기 y였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쵸?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x 더하기 y가 돼요. 여기도 이제 여기식이 x 더하기 y 쓱.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x가 없어지고 2y가 남아서요. x 프라임은 y라는 게 나오게 되고 얘를 만약에 뺀다고 해버리면은 빼는 거를 해버리면은 x 프라임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y 프라임은 빼는 거니까 y 없어져서 마이너스 2x 그래서 y 프라임은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고요? x 프라임이 y라고 y 프라임이 x라고 그래서 얘는 y랑 같고 얘는 x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2,3이면 얘는 3,2가 돼 라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점과 기울기 이용하는 거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증명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거 두 가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만 증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그 다음 x축 y축 원점에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이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두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요 p,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x는 같고 y는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자, x는 같고 y는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이게 나와 버리는 거야, 그냥. 요거 x 프라임은 x,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니까 그냥 x는 x 프라임,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어서요. 그치? 이때 점 px는 x 프라임 y, x 콤마 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유의 점이므로 얘를 대신 대입해서 요걸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은 넘어가고 이따 문제 풀 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이 있었는데 여기를 x, y라고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x1, y1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네 둘의 관계를 구했더니 x는 x1 그대로고 안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y1이던데 이렇게 식을 두 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치? y1이 아니라 프라임. 아, 자꾸 원이라고 쓰네. 프라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혹은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게 f, x, y였잖아. 그래서 x 대신에 이거 넣어주고 y 대신에 y 넣어줬더니 f,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되는데 이것이 뭘 나타내냐? 이거를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은 얘를 따라서 x, y가 바뀔 때마다 바뀌겠지. 근데 x 바뀔 때 x 프라임도 바뀌고 y도 바뀌잖아. 그럼 그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여기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얘 미지수잖아요. 얘도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알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은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요게 좀 헷갈리면은 그래도 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대칭 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x축, y축, 원점 다 그냥 증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요거고요.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하는 거 또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대칭 이동한 거를 놨더니 그냥 x는 y 프라임, y 프라임은 x. 자, 보세요. x 프라임은 y, y 프라임은 x라고 그냥 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를 유도하기보다는 그냥 x축 대칭일 때는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일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뀌고 y는 x, x, y 바뀌고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증명이 필요한 거는 이 뒤에 문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개념 체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를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x축이면은 y가 바뀌죠. 3, 마이너스 4. y축이면은 x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3,4. 원점이면은 둘 다 바뀌어요. 이렇게. y는 x면은 4,3.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해볼까? 둘 다 바뀌는 거지.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2,5를 다음 대칭 이동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니까 y가 바뀌어, y니까 x가 바뀌어, 원점이니까 둘 다 바뀌어, 직선이니까 얘 바뀌어. 이렇게 x, y 바뀌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사실 조금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자, 봅시다. x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x 마이너스 4 대신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넣으라는 뜻입니다. y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빼기 4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넣어라. 원점은 둘 다 바꿔라. 빼기 4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직선 y는 x는 뭐다? 자리만 바꿔라.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랑 y 순서만 바꾸란 얘기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마이너스 4 곱하기 y 더하기 1은 0 쓰면은 y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4번 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쓰시오. 구하시오. 요것도 여러분 x축에 대해서는 y만 바꿔주면 됩니다. 써주면 1번은 x 빼기 3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빼기 2의 제곱은 7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오케이. 선생님 아까 원과 포물선은 꼭지점을 이동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중심? 네, 됩니다. 얘의 중심은 3,2고요. 반지름의 제곱은 7 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y만 마이너스. 그래서 중심이 3,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돼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도 됩니다. 요것만 한번 볼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y 빼기 2, 마이너스 y 빼기 2거든요.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y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럼 자, 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y축을 가면은 x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7. 얘를 그냥 이렇게 x 더하기 3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7 이렇게 바로 바꾸어주는 연습이 되면 좋고요. 마지막 y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은 7, x랑 y 바꿔만 주면 된다. 5번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또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얘까지 부호가 바뀌어버리네. 요거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y축 바꾸는 거는 뭐 x만 바꾸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빼기 6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원점은 둘 다 바꿔. 아이고. 이렇게 직선 y는 x는 x랑 y 바꿔.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증명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x축 대칭, y축 대칭, 뭐 대신 뭐 넣지? 이걸 포인트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예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점 마이너스 2,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y축은 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자, p는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 마이너스, q는 y축 대칭이니까 2,3 이렇게 되겠죠. 뭐 하면은 2루트 13 끝. 이거 너무 쉽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2번 도형의 대칭 이동 직선 y는 2x 플러스 k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를 지난다. 중요하죠. 지금 끊겼죠. 직선이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k.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게 어딜 지난다? 3,2를 지나요. 그래서 2는 마이너스 6 빼기 k. 마이너스 k로 바꾸는 게 뭐 포인트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꾸는 거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원 얘가 이거의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쟤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식을 없잖아. 그치? 중심이 뭐야? 2,1이야. 그쵸? 그것만 이동하면 되잖아. 중심만 알면 되니까. 근데 y는 x에 대해 이동했어? 그럼 1,2겠네. 대입할게요. 2는 마이너스 3 더하기 k. k는 5.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알겠죠?
뭐 대칭을 굳이 해가지고 그 중심을 찾아도 되지만 중심을 바로 쓸 수도 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3번.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최소값이 나왔다. 2차 방정식이거나 2차가 있을 때는 완전 제곱, 직선의 형태가 최소를 갖는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점 0,1, 0,3 x축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P. 많이 이런 거 풀어봤죠? 0,1, 1, 2, 3, 4, 5, 6,3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의 점 P 이렇게 했을 때 이거 AP와 BP의 거리의 최소값. 그럼 이렇게 꺾이는 게 좋아. 이게 짧아, 이게 짧아, 이게 짧아.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6,-3을 시켜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배우는 게 중2 때 배웁니다. 와. 근데 결국 우리가 배운 공식도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이 꺾였다면은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넘겨버리면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항상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가야 최소야? 그냥 일자로 보내. 다 버려. 이렇게 일자로 보내면 이렇게 자른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딴 거보다는 이게 짧아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거 두 개보다는 이게 짧다 이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은 또 2루트 13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선, 오케이? 대칭 이동 잘 해가지고 요게 여러분 나중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여기에도 대칭을 한번 해야 되고 여기도 뭐 대칭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에서는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줘 라고 하면 이걸 일로 대칭 이동 이걸 일로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주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직선을 형태로 만들고 어떻게 이동해야 최소값, 그게 왜 최소값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 이동의 마지막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행 이동 배웠고 x축, y축, y는 x, 뭐 y는 마이너스 x도 배웠고, 그쵸? 원점에 대한 것도 배웠고, 이제는 그런 정해진 거 말고 그냥 한 점과 그냥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를 이용하냐면 중점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점. 그래서 요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대신 요거를 중점을 이용한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해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형의 번지에서 증명하면서 왔듯이 하는 거 한번 볼 거고요. 자, 2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 좀 이따가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했던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네요. 알겠죠? 자,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자, x, y를 어떤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면 얘가 길이가 같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사실 얘야. 그치? 얘를 알고 싶은 건데 A라는 애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B라는 애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x 다시기 때문에 2a-x 얘도 B가 아니라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x라는 애는 2a 빼기 x
요 y 다시 y 프라임이라는 애는 2b-y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나온 게 그냥 요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중점과 뭐다? 수직 관계. 중점과 수직을 포인트로 잡아주면 돼요. L,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X, Y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자, 1번. 중점 조건. 요거는 문제 풀면서 많이 익힐 겁니다. 1번. 중점. 그쵸? 그래서 2분의 똑같이 X 더하기 X바 그리고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얘가 어디? 요 L이라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 주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은 그쵸? 수직 조건이라고 했죠. 수직 조건. 그럼 얘네 둘의 기울기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거의 기울기 곱하기 그죠? 요거 뭐?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해주면 이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두 개를 써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상수도 다 문자로 A, B로 써있고 막 내가 아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돼 있잖아.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과정을 통해서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이용해서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밑에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둘 다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요거까지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여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는 이렇게 다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중점과 수직을 쓴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대신 중점과 수직을 쓴다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자, 4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마이너스 3,2를 어떤 점? 2,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아까 뭐 쉽게 했듯이 2a 빼기 요거 2b 빼기 요거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공식을 쓰면은 2a 빼기 요거 그 다음에 2b 빼기 요거 하면은 얘가 7 마이너스 4 해서 7,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것도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얘가 x, y 라고 두면은 두 개 더한 거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x가 가운데 중점이고 또 2분의 2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해서 그냥 y, x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았다. 오케이. 2번 1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5를 2,4에 대해서 대칭.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1,3이고 얘가 반지름이 루트 5에 있는데 2,4에 대해서 대칭이래. 근데 2,4가 뭐 이쯤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원이나 포물선은 그 도형 자체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이나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라. 그럼 여기가 2,4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점을 알면은 중심만 알면은 대칭 이동이니까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 중심에 있는 거 그쵸? 그거에다 2 곱하고 뭐해? 더하기 빼기 1 그 다음 여기도 2 곱하고 빼기 3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3, 5 해서 그냥 얘가 3,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가운데 거에 2씩 곱하고 빼주기 2a 빼기 x 오케이? 그래서 3,5니까 식으로 쓰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반지름 그대로니까
이거 좀 무난하죠? 요거는 쉽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은 쉬운데, 자, 5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지금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꼭 중점과 수직 조건을 알아둬라. 1번 3,4에서 y는 x 빼기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구하세요. 이게 y는 x거나 뭐 이런 거면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y는 x 빼기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3, 4, 5 3,1, 2, 3, 4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줘 이런 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뭐 더 쉬운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추후에 이 다음 요거 풀고 나서 알려주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y는 x 빼기 5니까 우리가 기울기랑 수직, 즉 수직 조건이랑 2번 중점 조건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를 이제 x, y라고 두고 여기를 3,4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a, b로 났으니까 우리도 a, b로 갈게요. a, b. 그럼 우선은 중점 2분의 3 더하기 a, 2분의 4 더하기 b 라는 애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1번. 그래서 2분의 4 더하기 b는 2분의 3 더하기 애기 빼기 5. 요 식이 하나 나와서요. 정리하면은 a-b는 11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수직 조건을 보면은 얘네 둘의 기울기 뭐예요? 3-a 분의 4-b랑 원래 기울기 1이랑 곱하면 수직 조건이다. 얘네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는 7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와서요. 얘네들이 연립하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7 연립하면은 a는 9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a가 아니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점이 9,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고 그쵸?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얘가 선생님 얘 5칸만 올리면 y는 x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점도 5칸 같이 올려. 3이랑 9 y는 x 다 같이 올렸다가 점도 다 같이 올려. 그 다음 넘겨. 그 다음 다 같이 다시 내리는 거야. 다 같이 올렸어요. y는 x 대칭에 9, 3. 그 다음 다 같이 내리세요. 얼마를? 5칸을 9,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야. 오,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y는 2x 이런 게 아니라 y는 x잖아요. 이런 경우도 특수한 거잖아. 만약에 y는 3x 이런 거였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y는 x로 바꿀 수 있다면 5칸을 올려. 그럼 y는 x, 점도 올려. 그리고 대칭시켜. 그리고 다 같이 내려. 이렇게 버리면은 끝. 요런 특수한 경우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좀 또 수월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직선의 직선, 이번에 별표 좀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직선에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차분차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y는 2x와 y는 x 플러스 1을 대칭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2x면은, 뭐 y는 x는 뭐 이렇게 두 개 다 있다고 합시다. y는 x가 더 높아야 되니까 y는 x,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알려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좀 쉽게 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y는 2x라는 애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얘가 궁금한 거야. 그치? 얘가 궁금한 거야. 맞아요? 우선은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x 위의 점 여기 x, y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를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나타내고요. 그쵸? 맞아? 그 중점에 얘가 있다. 중점.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여기 위에 있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x 빼기 y는 y 프라임 빼기 x 프라임 빼기 2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다? 수직 조건. 그럼 요거 기울기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 그 다음에 곱하기 요 기울기 구한 거고 곱하기 1 그치? 해주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거를 또 정리를 싹 해주면 x 더하기 y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요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xy, y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립해서 하나씩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어떻게 할지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바꿔줍니다. 자,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요거를 더하고 빼야겠죠. 우선은 요거 좀 지울게요. 요쪽 좀 아니야 놔둘걸. 아하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 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존재하는 잘 봐야 돼 얘들아.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존재하는 얘를 구하고 싶거든요. 얘를. 그치? 그러니까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x 프라임 구하고 y 프라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걔네 둘이 연결이 안 되면 점으로 남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걸 연립해요. 더해. 그러면은 1번식 x는 y 프라임 빼기 1 2번식 y는 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x와 y를 연결시켜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합칠 수 있는 게 얘였잖아. 얘가 여기 위에 있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y 프라임 빼기 1 y 대신에 x 프라임 더하기 1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1은 2에 y 프라임 빼기 1 이렇게 써주는 게 요 파란색의 관계식. 이 파란색 직선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합치지? 이걸 포인트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합쳐져 있네.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이 y 프라임은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y 프라임은 2분의 1 x 프라임 더하기 2분의 3 정리하면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정리하면은 뭐 똑같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얘네 둘의 어떤 직선이든 어떤 도형 위에 있는 미지수 두 개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증명들도 다 그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둘을 미지수로 놨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한 거는 지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중점에서 나오는 식 하나, 수직에서 나오는 식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x 프라임은 뭐 어쩌고저쩌고 y 프라임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써먹을 수밖에 없어. y는 2x 위의 점이 x, y다. 우리가 얘네들을 연결시켜 놨으니까 x 대신 요거, y 대신 요걸 넣어가지고 얘네 둘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식을 만들었다. 요게 새로운 어떤 도형에 대한 방정식, 즉 어떤 도형이 미지수가 가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사실 근본적인 원리예요. 어떤 미지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요거 위에 있던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 얘네 둘이 관계야.
x 넣었을 때 y가 하나 뭐 나와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그거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끌어냈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는 중점과 수직을 이용했는데요. 선생님은 자, 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방법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풀었던 거는 FM, 정말 FM대로 푼 거고, 요것보다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빼기 1이었나? 더하기 1이었군요. 뭐냐면 아까부터 보였던 요 기분 좋은 교점이 있다. 우리는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점이 하나 나왔다? 이게 얼마나 큰 힌트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요 위에 아무 한 점이나 구하면 돼. 아니면 기울기를 구하든가. 근데 기울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점. 한 점은 어떻게 구해? 야, 얘 위에 아무나 한 점 넣어. 아무 한 점 넣고 대칭시켜. 점을 직선에 대해 이동시키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한 점 구하는 것도 쉬워. 왜? 교점이니까. 얘 y는 x 플러스 1과 y는 2x 교점하면요, 2x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는 1이에요. 그러니까 1,2, 1,2 여기가 1,2라는 점이야. 벌써 보이죠? 끝났단 말이야. 끝났어. 1,2야? 그럼 얘 0,02 어딘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겠지 뭐. 그 0,0을 대칭이동 시키면 되잖아. 뭐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여기 점을 a, b라고 잡아요. 그지? 그럼 0,0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0,0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것도 아까 했듯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1번은 아까 했듯이, 그지? 수직 중점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고, 혹은 자 해볼까요? 1번 수직 중점을 하면은 이거랑 a, b가 중점 2분의 a 2분의 b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은 2분의 b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얘네의 기울기 a분의 b 곱하기 1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b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b야? 넘어가. 그럼 b는 1 이렇게 나오네. b가 1이야? a는 마이너스 1. b가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그쵸? 그럼 요거랑 만들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요건 이따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까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요거 x축의 증가량 2, 여기서 여기 y축의 증가량 1, y는 2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해주면은 저거 똑같죠? y-2는 2분의 1 x-1 2씩 곱해주면은 2y 빼기 4는 x 빼기 1 넘어가면은 2y 저거는 똑같이 맞추자. 다 넘긴다고 치면은 x-2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처럼 막 이거를 다 해서 진짜로 요 과정을 다 익혀서 xy를 x'y 넣어가지고 해서 진짜 도형의 방정식을 증명하듯이 풀어도 돼. 증명이에요. 사실은 증명.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교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힌트냐. 그리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조금 더 빠르고 쉽다. 헷갈릴 게 좀 없다. 얘는 미지수를 놔야 되는 게 2개나 있는데 얘는 그게 좀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놔도 된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선생님의 교점과 한 점을 옮기는 걸 충분히 추천드리고요. 그거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아까 0,0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이것도 y축으로 다 한 개씩 내려.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 이동해.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다 올려.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이나
y는 x 이런 거 말고 어떤 새로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중점과 수직이 포인트, 그리고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는 두고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교점을 이용하고 한 점을 그냥 넘겨버려서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좀 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